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땅 모양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땅 모양이 직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정사각형인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런 땅 모양을 찾는다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진 땅이 있겠죠. 예를 들면 택지 개발한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기획부동산이 그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사각형의 땅 모양을 찾으려고 나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경매나 공매에서 땅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해서 패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조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땅도 그냥 생긴 그대로만 놓고 보면 참 의미 없이 보이는데, 생각을 바꿔보면 자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땅을 합치는 것을 필지를 합친다라고 해서 합필,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해서 분필이라고 합니다. 투자자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고 붙이는 상상을 상당히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땅을 쪼개서 붙이는 것을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보다 주변 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땅을 필요로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이상하게 생긴 땅을 보면 처음에는 별로 이득이 될 것 같지는 않죠. 땅 모양이 내 마음에 드는 게 거의 없어요. 너무 둥글기도 하고, 또 자루형 토지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삼각형 토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삼각형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건축물을 안 치게 되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게 애매모호해져요. 그럴 때는 옆 주변과 합필을 하거나 분할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땅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더라고요. 이렇게 땅 모양에 관한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20 타경 911 물건이고요. 제주도 서귀포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뭐 특별하게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권리 같은 부분을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땅 모양만 놓고 보면 아마 훨씬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물건은 없고요.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한두 가지가 나머지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모양만 놓고 보면 이렇게 쐐기형 모양이라 정말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변 여건을 잘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게 되거든요. 우선 이 1738번 땅을 반으로 잘라서 보겠습니다. 잘라서 왼쪽에 있는 1735 땅 주인에게 팔게 되면 1735 토지주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길 쪽에 있는 면이 더 넓어지기도 하고 땅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땅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절반 정도를 사서 모양을 좋게 하면 지금 가격의 30% 이상은 더 높게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부분도 잘라보세요. 이 땅은 독단적으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처음처럼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땅 모양이 더 이뻐졌죠. 건물을 짓더라도 이상하게 남는 땅이 거의 없어져서 훨씬 효용가치가 높아진 땅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윗땅에 판다면 1728 7번 지주는 안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길에 붙어있는 면적이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죠. 물론 땅값도 훨씬 높아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땅 모양을 다시 만들려면 주변 여건을 많이 봐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세모난 땅은 땅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값어치가 거의 없어요. 값어치 없는 땅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토지 리모델링의 핵심이고요.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토지 투자의 핵심이죠. 이것만 알아놓으셔도 절반 이상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눈썰미도 상당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땅 토지들과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땅 모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와 땅 모양은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하고는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다르겠죠. 뭐 어찌됐건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입찰했어요. 처음 감정가격이 1억 2,400만 원 정도였는데 한번 떨어져서 최저가가 8,600만 원이 되었어요. 낙찰 가격을 보면 전회차 가격을 넘어 감정가 근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감정가를
넘길 것 같으면 첫 회차에 입찰하지 왜 한번 유찰하고 난 다음에 감정가를 넘기냐고. 그런데 이 바닥에 오래 있으면요, 한번 유찰되고 다음에 감정가를 넘기는 일이 참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가격에 주는 불안감도 있고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쓸모있는 토지라고 판단돼서 감정가를 넘기는 수가 왕왕 있어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쉽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은 분할해서 팔 수도 있고, 또 주변 여건을 보고 효율적으로 땅을 가치 있게 살릴 수 있다라는 거, 토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감정가 즈음해서 낙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 모양 자체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주변 여건과 맞춰서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덧붙일 수 있으면 덧붙이는 상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반대로 만약에 내가 옆에 토지주라면 옆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토지 리모델링에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토지 리모델링 후에는 가격이라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